이번에는 바운디드 냅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바운디드 냅색에서 말한 것처럼 각각의 W와 V는 무게와 값의 기본적인 단위인데, 언바운디드 냅색에서는 이 단위 물건들을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 그 제약이 없었죠. 그런데 바운디드 냅색에서는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개수의 제한을 줘요. 각각의 물건을 최대 몇 개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약을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은 C가 111로 돼 있네요. 이런 경우는 뭐 그냥 01 냅색하고 똑같죠. 쓰거나 안 쓰거나. 근데 이게 2, 3 이런 식으로 다른 값으로 주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빠르게 냅색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그걸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디드 냅색 문제로 유명한 것은 백준 온라인의 평범한 배낭 2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최대 개수의 제약을 줘요. 물건의 개수를 줬기 때문에 이 개수 이상은 쓸 수가 없겠죠. 저는 그냥 이 문제에서 나온 기호들 말고 앞에 문제에서 나온 기호들을 그냥 쓸 거예요. W는 무게, V는 가치, C는 개수, K는 최대 무게 합,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코드가 이 문제를 푸는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01 랩색이죠. 01 랩색이에요. 그런데 밖에 이렇게 룹이 하나 있어요. 각 물건들을 한 번 아니면 0번 적용하는 코드가 안쪽 룹이잖아요. 안쪽 룹에서 한 번 아니면 0번 적용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번 아니면 0번 적용하는 이 코드를 CI번 돌리면은 각 물건을 최대 CI번만큼 적용했을 때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보면 DP 배열에서 어느 위치가 이렇게 세팅됐다고 해보죠. 그러면 한 번 돌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WI 무게만큼 이동한 이 위치도 설정이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돌면 어떻게 되죠? 그럼 얘도 이렇게 그 다음 위치에 하나 세팅이 되고 여기서도 이렇게 오겠죠. 하지만 민맥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맥스죠. 맥스의 가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세팅을 하나 기존에 있는 값을 그대로 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맥스를 취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기는 한 번 적용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다. 여기서 또 한 번 와도 결국에는 한 번 적용한 거고 여기는 두 번 적용한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CI번만큼 이 안쪽 룹을 돌면 최대 CI번만큼 적용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면 됩니다. 이거는 타임 컴플렉시티가 O, NKC죠. 여기서 C라고 하면 CI의 맥스 값이 되겠죠. C 배열에 있는 맥스 값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최대값을 찾아가지고 리턴하면 바운디드 냅색 솔루션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직접 이 문제에 넣어서 돌려보면 타임아웃이 납니다. 타임아웃이 났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이 솔루션은 너무 느려서 쓰기 적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앞에서 봤던 솔루션은 너무 느리니까 속도가 더 빠른, 좀 더 나은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들, 이 각각의 물건 단위에서 거기서 CI번까지 적용할 수 있는 이 경우들, 이 모든 경우를 다 따져가지고는 도저히 속도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변화를 줘야만 이게 가능할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결국 솔루션은 DP라는 배열에 각각의 인덱스가 0, 1, 2, 3, 그러니까 이게 무게죠. 무게의 조합들이 있는 거예요. 0에서부터 K까지의 무게의 조합이 있고 이 안에는 맥스 가치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각 물건들을 0번 쓰거나 1번 쓰거나 2번 쓰거나 3번 쓰거나 이런 모든 조합들이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서 하나씩 골라서 조합을 만들었을 때 각각의 위치 값이 나오겠죠. 그 무게의 위치가 나오고 그때의 가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유사성이 있어요. 여기도 인덱스가 0, 1, 2, 3, 4로 가고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0, 1, 2, 3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이 곱하기 텀들은 뭐 고정된 값이니까 저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번 쓰느냐, 두 번 쓰느냐, 세 번 쓰느냐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여기서 봤던 이 순차적으로 늘어나는 이 인덱스를 각각의 물건들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본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0, 1, 2, 3, 4 이렇게 어떤 조합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 단위 몇 개들을 묶어가지고 또 다른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몇 개씩 묶어서 이제 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각각 몇 개씩 묶어가지고 또 다른 단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위들을 하나씩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얘네들 몇 개씩을 묶어서 각각의 기본 단위들을 만든 다음에 이 기본 단위들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해가지고 각각의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얘네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원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인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단위들, 새롭게 만들어진 이 단위들은 딱 요만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0에서부터 CI까지. 예를 들면 CI 플러스 1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잘못된 단위예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단위들을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 어쨌든 간에 이 단위들을 잘만 선택을 해가지고 바운디드 냅색 문제를 영일 냅색 문제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 0에서부터 15까지의 수를 만들어낸다고 할 때 더 작은 수의 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여기는 0에서부터 CI까지 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CI까지 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 앞에 있는 이 무게와 가치는 고정값이니까 그냥 나중에 곱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결국 이 0에서부터 CI까지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렇게 더 작은 수의 조합으로 원래 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만들어낼 수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진법이잖아요. 예를 들면 2의 0승을 선택을 하면 1이 되고요. 2의 1승을 선택하면 2가 되고요. 이 두 개를 다 선택하면 3이 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비트로 표현하면 여기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이잖아요. 그래서 각 비트를 켜거나 끄거나 선택하거나 말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수의 범위는 0에서부터 15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거죠. 2의 0승만 썼을 때는 1만 커버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2의 0승과 2의 1승까지 포함하면 두 개가 더 늘어나서 3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2의 2승을 선택을 하면 4개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4개가. 그래서 7까지 커버할 수 있고, 2의 3승까지 또 사용하게 되면 8개가 더 늘어나서 15까지 커버가 가능한 거죠. 이 4개의 수의 조합으로 0에서부터 15까지 만들 수 있다. 0은 어떻게 나온다? 아무것도 선택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2의 n승의 수들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2의 n승 마이너스 1 이런 범위가 맥스 값이라면 마음 놓고 2의 x승짜리 수들을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0에서 10까지의 수를 표현해야 된다. 11과 12, 13 이런 수들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안 되거든요. 쭉 가다가 2의 3승을 또 선택하게 되면 15까지 커버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는 이걸 선택하지 못하고 이 짜투리, 이 남아있는 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서 3을 선택하면 정말 0에서부터 10까지의 모든 수가 나오나요? 나옵니다. 1, 2, 4, 3 이렇게 선택을 했다 하면 1, 2, 4 그러니까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 3개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는 3을 쓰는 걸 보여줬지만 이 3개로 여기까지 커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이 3개의 수로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짜투리 3을 딱 떼내고 보면은 나머지 수들로 커버가 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짜투리 3을 무조건 쓴다는 건 뭐죠? 8은 5로 만든다는 거고, 9는 6으로 된다는 거고, 10은 7로 된다는 거니까 결국엔 3을 뺀 나머지 수들은 앞에 있는 1, 2, 4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각각의 수들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식으로 2의 n승으로 계속 넓혀 가다가 더 이상 커버가 안 되는 영역이 나오면 그때 그 나머지 수들을 그냥 선택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이 이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CI라는 수로 CNT를 초기화시켰네요. 맨 처음에는 J가 1, 요거 2의 0승을 선택한 거예요. 2의 0승을 놓고 CNT가 0보다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 사이에서 둘의 민값을 취하는데 지금은 당연히 2의 0승이 선택되겠죠. 그 다음에 2의 0승을 지워요. 왜냐하면 이 짜투리를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한 수는 일단 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와서는 2의 1승이 되겠죠. 그래서 2의 1승을 빼고 나면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는 거고, 선택. 나머지 수들을 갖고 다시 돌고, 그 다음에 2의 2승도 지우고,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CI가 15다 그러면 2의 3승이 선택되고 끝나겠지만, CI가 10이다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가 3인데 지금 이때 J는 2의 3승 8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작으니까 3을 선택을 하고 CNT에서 지우니까 다시 CNT는 0이 되고 그래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2의 0승, 1승, 2승, 그 다음에 숫자 3 이렇게 4개의 수를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CI가 10일 때 처리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각각의 물건들을 0에서부터 CI번까지 쓰는
바운디드 냅색 문제였는데 이 각각을 최대한 2의 x승만큼씩 묶어가지고 최대한 그리고 나머지 짜투리는 짜투리대로 묶고 이렇게 새로운 단위들을 만드는 거예요. 새로운 단위들을 만들고 나면 얘네 각각을 선택하거나 안 하거나 하는 조합으로 이 모든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01 냅색으로 요 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걸로 이 DP 배열을 채워나가는 문제를 얘네들을 가지고 01 랩색으로 여기를 채우는 문제로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설명드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코드로 정리하면 앞에서 봤던 이거는 물건 하나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쪽 안쪽 루프로 들어간 거예요. 물건 하나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이 주석으로 돼 있던 이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은 이렇게 각각의 단위들을 다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무게와 가치는 기본적으로 그냥 곱하는 텀이니까 그냥 그대로 곱해주면 되는 거죠. 선택한 그 숫자에다가. 그래서 가상의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가상의 물건들이에요. 그거를 W2와 V2에다가 저장을 하면 이 W2와 V2를 가지고 01 랩색을 돌리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안쪽 forloop을 CI번만큼 돌아야 됐던 이런 코드가 이렇게 가상의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그렇게 나온 가상의 모든 물건들을 W2와 V2로 다 모아가지고 이 W2와 V2를 가지고 그냥 01 랩색을 돌리는 거예요. 이거 그냥 그대로 01 랩색이에요. 그냥 01 lep색을 돌리게 되면은 바운디드 냅색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타임 컴플렉시티를 한번 볼까요? 여기는 로그 C죠. C. 밖에는 N이니까 여기는 N 로그 C일 거고요. 여기는 이 바깥 룹이 지금 N 로그 C라는 거죠. 이 안쪽 룹은 K죠. K. 그래서 N 로그 C K. 결국 NK 로그 C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 위치에 도달하는 경우만 세는 경우에서 이 조건문만 빼면 01 랩색이나 언바운디드 랩색에서 봤던 것처럼 DPI는 무게가 i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서 최대값을 찾는 그런 문제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해서 랩색 문제를 모두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 알면 코딩 테스트에서 나오는 랩색 문제는 거의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변종 문제가 있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다 똑같거든요. 제가 설명드린 01 랩색, 언바운디드 랩색, 바운디드 랩색 이 알고리즘들만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시면은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매트릭스 또는 그리드에서의 패스에 관련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만큼 이런 문제가 코딩 테스트에 나오거나 아니면 코딩대에 나오거나 한다면은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에서부터 출발해서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매트릭스에서의 패스 문제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